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폭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와 집안 침하가 계속 진행되면서 LA 남쪽의 대표적인 부촌인 렌초 팔로스 버디스의 주정부의 재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집안 침하로 인해 200여 가구의 가스와 수도는 물론 전력 공급까지 끊겨 주민들의 안전 거주가 어려워진 렌초 팔로스 버디스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렌초 팔로스 버디스시 내 10유 지역의 270가구 가운데 105주택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으며 이 지역 지각이 일주일에 12인치씩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어제 시의회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선 시정부의 일방적인 대피 명령에 대한 불만과 전기 공급사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전력 공급 중단 과정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조지아주 윈더의 암팔라치 고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CNN과 AP통신에 따르면 베러우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이날 성명에서 현 시점 기준 1명이 구금됐고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현재로서는 사상자 수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부시간 오늘 오전 10시 23분께 총격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소방 및 구조 당국 역시 현장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모든 조지아 시민들은 베러우 카운티와 주 전역의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기도해달라며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에 대응하면서 지역, 주, 연방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승부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 6곳 중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접전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CNN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CNN은 승부를 가를 핵심 승부처를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를 꼽으면서 막판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는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에서 각각 50%, 48%로 트럼프를 보다 5에서 6%포인트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애리조나주에서 49%로 해리스를 5%포인트 앞섰습니다. 조지아주와 네바다주는 해리스가 48%를 얻어 트럼프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었고 펜실베이니아주는 경우 47%로 동률이었습니다. 경합주 한 곳은 해리스가, 한 곳은 트럼프가 앞서고 나머지 3곳은 초접전인 셈입니다. CNN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주의 핵심 유권자층은 흑인층이라며 해리스는 조지아주 흑인의 85%, 펜실베이니아주 흑인의 84%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며 그러나 두 주 모두 흑인 유권자들은 투표 동기가 백인 유권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흑인 유권자들이 실제 투표하지 않을 경우 해리스에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CNN 조사에서 투표할 의향이 강하다고 응답한 조지아주 흑인 유권자 61%인 반면 백인 유권자는 71%에 달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흑인 유권자는 56%, 백인 유권자는 72%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가 예정대로 오는 18일 이뤄집니다. 뉴욕주를 관할하는 엘빈 헬러스타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구를 기각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연방대법원 결정의 어떤 부분도 입막음용 돈 지급이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이며 행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나의 종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법원이 해당 사건을 그대로 다루며 예정대로 오는 18일 형량을 선고합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사건을 담당해온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달라고 지난달 말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헬러스타인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재판의 형량 선고가
오는 11월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병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들은 별도의 외부 공지 없이 응급수술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흘째 응급의료 현황에 대한 1일 브리핑을 이어갔고 전국 409곳의 응급실 가운데 24시간 정상 운영되지 않는 곳으로 강원대, 건국 대충주, 세종 충남 대병원 3곳을 꼽았는데 이대목 동병원이 더해져 4곳이라고 전했습니다. 405곳의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응급실 문을 열고 있다 해도 환자를 제한적으로 받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유린, 친일 등 날선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부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이란 헌법 전문과 달리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이 쌓여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건 정의 실현이라며 쌍특검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그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반성하는 게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거대 야당의 본부는 망각하고 정부 여당의 모든 책임을 돌렸다며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여전히 친일 프레임 정치에 사로잡혀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을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낮엔 폭염 예상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94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100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7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04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